네, 달달한 전략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달의 달달한 10분 주식명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정말 힘든데요. 일단 달달한 공략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올게요. 네, 달달한 포인트 너무 올라도 걱정, 너무 내려도 걱정입니다. 어떤 게 오르고 내려도 걱정이라는 건지 위원님께 좀 자세히 설명을 들어봐야 할 텐데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 SVB 사태 관련해서 채권 금리, 달러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등등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 건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너무 올라도 걱정, 너무 내려도 걱정은 일단 채권 금리를 두고 드린 말씀이고요. 자, 뉴욕 증시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SVB 이런 시그니처 파산으로 제2의 위기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그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은행주들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선전에 힘입어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SVB 시그니처에 이어서 다음 타자를 물색하던 시장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찾아냈고요. 장중에 60%가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작년부터 위기설이 나돌았던 크레딧 스위스의 5년물 CDS 신용부도 스와프는 451 bps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은행권의 불안으로 시장의 자금이 채권과 금으로 몰리면서 2년물 채권 금리는 장중 한때 60bp가 급락을 하면서 1987년이죠. 블랙먼데이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금 가격은 2%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월가는 줄줄이 기준금리 전망을 수정을 했고요.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주만 하더라도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런 부분을 저울질하던 패드워치는 동결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이러한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5월은 금리 동결이다, 6월에는 금리 인하다, 이러한 전망이 가장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내 지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쏟아지는 그 외인이나 기관의 매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수는 어제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지지라인인 코스피 경우에는 2350선이고요. 코스닥 경우에는 770선 부근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400의 종목 가운데 지금 현재 한 170여 종목이 상승을 하는 정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런 지지라인을 어제 말씀드리면서 이 라인까지 불과 1시간 만에 올 것이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을 만큼 오전 시장 상당히 급격하게 지수가 주저앉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밤에 또 이벤트가 있죠. 오늘 밤에 발표될 CPI 지수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추가 하락 또한 이러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금 가격이 연일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 관련주 대장이 엘컴텍입니다. 자, 엘컴텍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 자, 2등주인 IT센이죠. IT센이 좀 따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강하게 따라붙어지지는 못하면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지만 대장인 엘컴텍이 역지수 종목이죠. 역지수 종목으로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섹터가 오늘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윈텍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EM플러스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기타 관련주들 또한 시장 대비 좀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AI 관련주를 보실 수가 있죠. 브리지텍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로봇 관련주인 티라유텍, 그리고 또 LFP 배터리 관련주인 이지, 이런 종목들을 비롯해서 일부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수의 영향으로 강한 테마를 형성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 특징주 뉴스를 내보내긴 했지만 자람 테크놀로지가 이제 올라오는 것으로 미뤄볼 때 우선주 테마와 더불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등장하는 이러한 자람 테크놀로지와 더불어서 신규 성장 테마를 형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의심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신규 성장 테마가 형성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월요일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때까지 관망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시장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만큼 시장에서 한 방에 물러나서 다시 전략을 짜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00선 박스권 상단을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던 지수 관련 대형주에 대해서는 재매수 타이밍을,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던 중소형 테마주에 대해서는 비중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또 손절 후에 재진입 시점을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내일 발표될 CPI 지수가 우호적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급등한 그 맨하임 중고차 지수로 미루어 본다라면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 이러한 부분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역실적 장세의 경우에는 난폭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실적 장세에서는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쉽게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덜 빠진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더 빠지기도 하는 이러한 예측이 불가능한 흐름이 연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 말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이번 주 흐름을 잘 보고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대형주 위주로는 재매수 관점을 좀 노려봐야 하고 중소형주는 비중에 따라서 다양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이런 시장에서도 공략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시죠. 자, 달달한 공략 섹터 K칩스법 수혜주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금 K칩스법 수혜주를 미리 선점하면 좋다라고 이제 들고 와 주신 건데, 사실 이 K칩스법이 국회에서 통과는 됐는데 여당 야당이 아직 협치를 이루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포인트로 저희가 K칩스법 수혜주 눈여겨볼까요? 네, 사실상 반도체는 석유와 같은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고, 또 중국도 계속해서 반도체에 끊임없이 투자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될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산업들을 살펴보시면요. AI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와 같은 이런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반도체가 필수적인 산업들이라는 것이죠. 자,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 5년간 2,80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 반도체 법안으로 450억 유로를, 또 일본은 1조 3천억 엔을 그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또한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고 10년간 1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한 상태죠. 자, 모든 강대국들조차도 반도체에 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또한 뒤처질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에서 오는 16일 국회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현재 수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3월 임시국회 내에 모든 입법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주들에 대해 관심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칩스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삼전,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 저희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시선 돌려보면 좋을 텐데요.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은 바로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유통 전문 업체예요. 최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2차 전지에 대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투자세 공제율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향하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투자세 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 통과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고, 동사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메모리 AS 대행 계약을 맺고 또 세계 유일의 메모리 AS 센터를 운영 중이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KG스포 관련으로 시세를 한번 주고요. 지금 윗골이 달렸다가 다시 메꾸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차적 목표가 19,000원 드리겠고 손절가는 13,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미래반도체였습니다. 매수가는 분할 매수로 현재가 부근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챙겨드리겠습니다. AS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살펴볼 종목이 많을 것 같은데 피코그램 보겠습니다. 어제 목표가 초과 달성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시세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종목이 함께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서요. 아직 추세 살아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네. 제가 오늘은 AS 종목을 수익률이 많이 난 종목보다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수가 밀리면서 이슈 살아있는 종목들이 밀릴 때는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피코그램은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어제를 말씀드렸고 오늘 지수 밀리면서 지금 밀리고 음봉으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되는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상승한다라면 다시 목표가 부근에서 다시 수익 챙겨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피코그램 지금은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다음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파워넷이고요. 시장 영향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걸까요? 어떤 대응 필요합니까? 네,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차트 보시겠습니다. LFP 관련주로 충분히 대장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어제는 시장이 밀리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금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흐름 나쁘지 않고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제대로 된 시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준다라면 이 종목도 다시 재매수 관점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주시는 종목들 매수 매도 반복해서 좀 수익 내면 좋을 텐데요. 우린 PTS는 3일 만에 목표가 터치했고 역시나 지금 재매수 관점으로 말씀해 주신 걸까요? 네, 우린 PTS도 마찬가지죠. 정밀 감속기 관련주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도달했지만 목표가 돌파하고라도 다시 조정을 준다라면 이슈가 살아있고 매집이 있는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하 하단이죠. 제가 손절가를 그때 6,000원 드렸었는데요. 조금 더 짧게 볼게요. 차트 보시면. 자, 이 자리입니다. 7,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우린 PTS도 재매수 가능하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화성도 신규 매수 진입 가능할지 여쭤볼게요. 네, 동아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수소 관련주로 상당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인데 시장이 밀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것도 지지라인을 본다라면 이 자리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 일단 짧게 보면 9,300원 라인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서 만원 부근에서 수익 다시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아화성 9,300원 지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위원님의 조언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힘 되셨길 바라면서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